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잠든 사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아주 처절하고 잔인한 영토 전쟁이 벌어집니다. 만약 여러분의 뇌가 이 전쟁에서 단 1시간이라도 방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여러분의 귀가 여러분의 눈 영역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네, 절대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밤 기괴하고 앞뒤 안 맞는 꿈을 꾸는 진짜 이유가 사실은 내일 아침에 눈이 멀지 않기 위한 뇌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4kg의 작은 우주, 인간의 뇌가 숨기고 있는 가장 소름 돋는 생존 전략.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6년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이 일상이 되고 가상현실이 실감나게 펼쳐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묘한 사실 하나를 짚어보고 가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뇌는 사실 20만 년 전 사바나 초원을 누비던 우리 조상들의 뇌와 하드웨어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최신형 스마트폰 소프트웨어를 구석기 시대 컴퓨터에 돌리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복잡한 디지털 세상을 아무 문제 없이 완벽하게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뇌 가소성이라는 인류 최강의 생존 전략에 있습니다. 먼저 동물들의 세계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갓 태어난 기린이나 가젤은 어떻습니까? 태어난 지 불과 몇 분 만에 벌떡 일어나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뇌는 이미 달리기와 생존이라는 생존 매뉴얼이 공장에서 찍혀 나온 반도체처럼 완벽하게 프로그래밍된 상태로 세상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떤가요? 우리는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모의 전폭적인 보살핌이 없으면 밥 한 끼도 못 챙겨 먹는 아주 나약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두고 진화의 실패가 아니라 아주 위험하고도 거대한 도박이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태어날 때 정해진 전문성을 포기하는 대신 어떤 환경에도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 가소성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사바나 지역을 벗어나 지구 곳곳의 험난한 지형과 변화무쌍한 날씨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미리 설계된 고정된 구조로는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미완성 상태로 태어나 외부 세계를 스스로 공부하며 성장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북극의 추위에서도 남극의 고립된 기지에서도 그리고 이제는 화성 탐사를 꿈꾸는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후에 비로소 디자인되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뇌 가소성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뇌 속에는 얼굴과 팔, 그리고 다리 같은 우리 신체 부위가 각각 연결된 지도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호문쿨루스라고 부르죠. 재밌는 점은 이 지도가 한번 그려지면 끝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변하는 유기체 같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해군 제독 넬슨의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전투 중에 오른팔을 잃은 넬슨 제독은 팔이 사라진 지 몇 달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팔이 존재하는 것 같은 생생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사라진 손가락이 가렵기까지 했죠. 넬슨은 이를 영혼의 증거라고 믿었지만 현대 뇌과학의 해석은 훨씬 더 지독합니다. 팔이 사라지자 그 팔을 담당하던 뇌 영역이 일거리가 없어지면서 옆 동네인 얼굴이나 어깨 담당 영역에 흡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뇌는 아주 지독한 일중독자이자 효율적인 부동산 업자와 같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노는 영역을 용납하지 않죠. 손가락 2개를 묶어놓기만 해도 뇌 속의 해당 영역들은 금세 하나로 합쳐집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환경에 놓일 때마다 우리 뇌는 신경회로를 스스로 재구성하며 그 환경에 최적화된 새로운 지도를 그려나갑니다. 결국 인간이 지구를 넘어 우주로 뻗어나가는 지배자가 된 것은 우리가 가장 똑똑한 뇌를 가져서가 아니라 가장 유연하게 변하는 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충격적인 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왜 꿈을 꿀까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꿈을 꾼다는 말이 과학적으로 들리시나요?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은 무슨 점성술 같은 소리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매우 흥미로운 뇌과학적 근거가 숨어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뇌과학계에서 주목받는 방어적 활성화 이론에 따르면 꿈은 우리 뇌의 특정 부서가 폐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처절한 사내 정치의 산물입니다. 우리 뇌에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일까요? 바로 시각을 담당하는 시각 피질입니다. 인간은 시각의 80% 이상 의존하는 시각적 동물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구가 자전하면서 밤이 오고 우리가 눈을 감고 잠을 잘 때 발생합니다. 어두운 밤 잠든 시간 동안 시각 피질은 들어오는 정보가 전혀 없는 완전한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뇌는 노는 영역을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시각 피질이 정보를 받지 못하고 단 1시간만 지나도 옆 부서인 청각과 촉각 영역은 즉시 시각 피질의 영토를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안대로 눈을 가린 채 실험을 해보면 불과 1시간 만에 시각 피질이 소리나 촉각 신호에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뇌 속의 영토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뇌는 이 소중한 시각 영역이 다른 감각들에게 잠식당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꿈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렘 수면 단계에 들어가면 뇌간에 있는 특정 부위가 시각 피질에 무작위적인 전기 신호를 쏘아 올립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마치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처럼 가짜 데이터를 던져주는 것이죠. 이 무작위적인 신호들이 우리가 꿈에서 보는 기묘하고 비논리적인 이미지들의 정체입니다. 즉, 꿈이란 뇌가 잠을 자는 동안 유일하게 할 일이 없어진 시각 부서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든 가짜 일거리를 만들어 던져주는 방어 활동인 셈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기린이나 가젤처럼 태어나자마자 뇌가 완성된 동물일수록 렘 수면과 꿈의 비중이 줄어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소성이 낮아 영토가 쉽게 빼앗기지 않는 뇌일수록 굳이 꿈을 꾸어 영역을 방어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뇌 가소성이 극대화된 아기들은 어떻습니까? 잠자는 시간의 대부분을 꿈을 꾸며 보냅니다. 한시라도 가짜 신호를 주지 않으면 시각 영역이 다른 감각들에 의해 해체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죠. 결국 꿈은 인류의 시각 지능을 유지하기 위한 진화의 놀라운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꾸게 될 기이한 꿈들은 사실 여러분의 뇌가 내일 아침에도 세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밤새 치열하게 영토 방어전을 치른 흔적입니다. 지구의 자전이 밤을 만들고 그 어둠 속에서 뇌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기능을 지키기 위해 매일 밤 환상적인 시네마를 상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꼭 눈으로만 세상을 봐야 할까요? 눈은 광자를 감지하고, 귀는 공기의 진동을 느끼며, 코는 화학 물질을 감지합니다. 하지만 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은 결국 동일한 전기 신호일 뿐입니다. 뇌는 컴컴한 두개골 안에서 단 한 번도 빛을 보거나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저 들어오는 전기 신호의 패턴을 분석해 이것은 빨간색이고 이것은 베토벤의 교향곡이라고 해석할 뿐이죠. 이 말은 즉 유의미한 정보와 패턴만 있다면 뇌는 그 어떤 신호라도 새로운 감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만능 데이터 처리 엔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벤 언더우드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2살 때 암으로 시력을 잃은 벤은 혀로 클릭 소리를 내어 그 반사음으로 주변을 파악하는 음파 탐지 능력을 가졌습니다. 벤의 뇌를 조사했을 때 놀랍게도 소리를 들을 때 시각 영역이 함께 활성화되었습니다. 뇌가 소리라는 데이터를 시각적인 공간 정보로 재해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벤은 눈 없이도 소리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이제 과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위적으로 새로운 감각을 추가하는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에게 카메라 영상을 전기 신호로 바꿔 혀나 피부로 전달하면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뇌가 곧 그 신호를 시각적 경험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2026년 현재의 기술은 이제 자외선을 보거나 자기장을 느껴서 방향을 찾는 벨트, 그리고 주식시장의 흐름을 피부의 진동으로 느끼는 제육의 감각까지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전 세계의 데이터 흐름을 뇌에 직접 연결한다면 우리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직관과 정서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뇌의 가소성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쏟아붓는다고 해서 뇌가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에는 수많은 잡음이 존재하며 뇌가 모든 잡음에 반응해 회로를 바꾼다면 뇌는 일관성을 잃고 붕괴하고 말 것입니다. 뇌가 변화를 결정하는 핵심 동력은 바로 흥미와 긍정적인 정서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츠하크 펄먼은 자신의 공연에 감탄하며 자신도 평생을 바쳐 그렇게 연주하고 싶다는 관객에게 나는 정말로 그렇게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의 뇌는 바이올린이라는 악기에 자신의 생존과 행복을 걸었기에 그에 맞춰 극한으로 재구성된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이 유전자로 결정되는 세상이었다면 천재의 자식은 모두 천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성공에 눌려 동기를 잃어버린 뇌는 그 어떤 천재성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는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동기를 갖느냐에 따라 0부터 무한대까지의 가능성 스펙트럼을 가집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담긴 단 1.5kg의 이 분홍색 덩어리는 여러분이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매일 새롭게 조각됩니다. 기술이 미래를 바꾼다고 말하지만 사실 미래를 바꿀 가장 강력한 기술은 이미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뇌가 가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믿고 오늘부터 당신만의 새로운 지도를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 지도 끝에 당신이 꿈꾸던 진정한 당신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원리사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